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나온 핫한 이슈들, 또 종목별로 저희가 남은 5장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 이가람 매니저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드디어 금투세 논란이 10달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원칙상 시행하는 건 맞지만 폐지에 동의한다라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금투세가 드디어 발목을 잡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건희 대표님, 드디어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장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지금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쪽으로는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2,600억 원 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말라붙었던 거래 대금 좀 연속성 있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지금 정책적인 이슈가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뭐 금투세랑 상관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본 시장이 사실은 별거 없었는데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정책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금투세가 폐지되는 게 당분간은 이제 우리 시장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코스닥 기업 중심으로 해서 가장 지금 시총 1위 기업인 RT오젠이 11% 이상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보면 시총이 작은 중소형주가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의 대형주들이 오히려 지금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대형주들의 주요 수급이 기관도 있고 외국인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이제 큰 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거액자산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아까 이제 이 발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발표하고 나서 9시 반 조금 넘어서죠. 그때부터 사실은 바이오를 중심으로 급격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결국에 이제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이 불안해하다가 불안감이 없어지면서 안심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쭉 이어지려면 코스피까지 확산되고 주요 기업들까지 확산되려면 이제 아까 뭐 언급한 것처럼 상법 개정도 어떻게 보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여러 법안들이 만들어지면서 밸류업 관련된 정책적인 이슈가 같이 붙는다라고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법 개정을 통해서도 또 기업 가치 회복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투세 폐지 발언이 나오자마자 업종별 1시간 흐름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또 가장 먼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주들도 강하고요. 화장품주들도 또 강하게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우리 시장 지수가 억눌렸을 때 강했던 금융주와 방산주들은 오늘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금투세 이슈에 가장 먼저 좀 수혜를 볼 만한 섹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선점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어디일까요? 저는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섹터를 더 주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올라오다 보니까 배터리 쪽을 사야 될 거냐, 아니면 제약 바이오를 볼 것이냐 인 건데 오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바이오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대선에서 어떠한 결과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그동안 선호해왔던 제약 바이오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과에서의 가장 리스크가 거리가 먼 게 제약 바이오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유한 양행을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많이 몰려가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이런 단순 수급적인 이벤트를 가지고서 그냥 계속 올라가기에는 결국 어렵고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많이 올리고 있지만 내일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닌 그 아래에 있는 중소형 단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결국은 강세였던 업종 안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아직 조금 덜 올라간 종목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가 미대선과도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덤벼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 뭐 줄기세포, CDMO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대형주들도 참 강한데 어떤 종목을 좀 콕 집어서 봐야 될까요? 저는 가장 많이 최근에 올랐던 종목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또 저항 맞고 내려와서 조정을 좀 많이 겪고 있는 종목들이 내일장을 본다면 조금 더 신규 관점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호주에서 임상 일상발표가 나왔었던 올리스를 한번 더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오늘 투자해 놓은 종목으로 올리스를 한번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올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시치료제 쪽이라고 해서 대사 이상 진행 중 지방 간염 관련된 말시치료제와 그 다음에 지금 비만 치료제 쪽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발표된 호주에서의 임상 1상의 중간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와줬고요. 기존의 위고비나 아니면 일라일리아 같은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 라인 자체를 봤을 때 설계자 자체가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올리스 같은 경우는 그런 운동량에 대한 가이드가 없이 그냥 자유롭게 냅뒀을 뿐인 건데 이번에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줘서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뭔가 좀 기대감,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을 최근 주가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 약간 고가 대비 좀 많이 좀 내려줬는데 결국 올리스가 이번 것 자체적인 임상 시험 말고 그 전에 보게 되면 노보네스크의 위고비하고 병용 투여를 했을 때 위고비보다 더 좋은 효과를 줬다라는 게 입증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노보니스크와 같은 글로벌 빅파마 쪽으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약보여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아직 덜 올라간 게 뭘까를 아마 시장이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올리스가 내일 한 번 더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올리스를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만 설정해 본다면 목표가는 단기로 봤을 때 26,500원, 그래서 손절가는 19,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이렇게 이슈별로 투자 전략 다뤄보다가 중간에 또 지금 공략 가능한 매수해는 종목까지 또 우리 전문가분들이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가람 매니저는 올릭스 또 비만 치료제 임상 1상을 진행 중인데 긍정적인 중간 데이터가 확인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늘 매수해는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릭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ETF가 상장됐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약세장을 이어가면서 금투세 이슈를 좀 등에 업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건희 대표님, 네. 좀 우리 증시를 살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밸류업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우리 주가는 빠졌죠. 네, 물론 이제 일부 종목도 제가 이제 매경에 출연할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밸류업 정책을 이제 정부 주도로 하다 보면 아마 금융주들만 좋을 거다, 은행주들만 좋을 거다 그랬는데 은행주만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보면 기업들이 참여를 더 독려시키고 하려면 반강제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당근이 또 필요한데 당근 채찍이 다 필요할 텐데 지금은 이제 판은 좀 만들어놨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도 이제 뭐 그 안에 종목들이 새로 들어가고 빠지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것보다 사실은 중요한 건 아까 이제 뭐 금투세 폐지 관련돼서 보면 여전히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 같은 것들을 주주 친화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뭐 금투세 폐지를 다 동의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이런 근본적인 걸 먼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도 동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상법 개정이 빨리 돼야 된다. 이 과정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밸류업 지수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실은 지금 뭐 수출도 안 되는 기업도 많고 목표가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 많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근본적인 걸 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을 어떻게 또 끌어낼 것이냐,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기업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투세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폐지로 결론이 났고요. 또 하나 상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루 앞둔 미국 대선 관련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미대선 관련 종목들 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지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리스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사전투표 인원이 7천만 명을 넘을 정도로 정말 열기가 뜨거운데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마리화나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낙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해리스 트레이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할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제가 그동안은 미국 대선 테마 종목들도 좀 간간히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많이 좀 제시해왔는데 이번 주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될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들마다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뭔가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국 좀 해시도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해리스만 할 게 아니고 트럼프까지 같이 곁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종목을 어떤 거를 골라야 될 것이냐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같은 때는 미국 대선을 주목하기보다 대선 테마 보실 거면 미국 대선 이후에 국내 테마가 분명히도 굉장히 많아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국 대선 테마보다는 차라리 국내 테마 쪽으로 이제 서서히 눈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겠고 내년도에 대한 또 국내에서의 지금 선거 관련돼서도 한번 인맥 테마들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 테마보다는 그 다음 테마에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정말 배팅 성향이 크시고 정말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밀려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정말 좀 단기 관점에서 보시는 건 좋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약간 피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대선 테마 쪽으로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 대선 테마 때문에 눌려있던 종목 중에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밀리지 않는 종목이 배터리가 된다면 그때 배터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풍력 쪽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되던 간에 밀리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때 풍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대선 전에는 오히려 포지션 비워놨다가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보시는 거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팔고 볼까요? 저라면은 제가 지금 대선 테마를 들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일본은 수익 실현을 할 것 같아요. 수익 실현을 해놓고 나머지 물량을 들고 가든지 아니면은 대선 결과 자체가 바로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5일날 발표라고 하지만 한국 시간 6일날 나온다 하더라도 박빙의 경우는 지난번처럼 6일도 끌 수가 있는 거고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이번 주 수요일 전에는 일부 좀 수익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리스 트레이드 투자 전략 세워봤으니까 다음은 그럼 우리가 트럼프 대선 후보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볼게요. 이건희 대표님,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터치한 이후에 다시금 지금 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눌려 있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 좀 매수해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대고요. 일단 트럼프가 지금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금투세 발표하기 전에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는 해리스 트레이드로 갔죠. 미국 내에서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 금투세까지 가세를 하면서 시장이 지금 불을 뿜고 있는데 그럼 대선 이후에도 시장의 분위기를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동안 우리 트럼프 트레이드 계속 지속됐는데 지수가 올랐나요? 못 올랐죠. 우리나라는 피해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는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을 지금 대선 이후에 볼까 말까, 그러니까 지금 살까 말까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의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행보를 보면 대선 주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세를 한 지역이 조지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아조차도 지금 트럼프가 잃을까봐, 그러니까 해리스는 조지아마저도 뺏으려고 지금 갔던 거고요. 트럼프는 조지아마저 뺏길까봐 지금 또 갔는데 사실은 지금 분위기는 약간 해리스 쪽으로 돌아섰다라고 하지만 대선은 끝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아까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내에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내가 트럼프가 되거나 해리스가 되거나 사실은 다들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린 관전자 입장에서 보는 건데 주식은 어떻게 보면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주에 일부 현금 좀 만들어 놓으셨다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하느냐, 물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추세적인 매매를 하기에는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후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트럼프와 해리스 트레이드 모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미대선 결과가 발표 난 이후에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후보가 되든 상관없는 섹터에 대한 또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과 전력, 이 두 섹터는 누가 되든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보시면 뭐 친환경 정책부터 낙태권, 이민자 문제, 가상화폐, 대만은 좀 둘의 의견이 다르고요. 방산, 전력 이 두 가지 섹터만은 두 후보의 의견이 동일합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방산과 전력 기기 하나만 사야 된다면 어떤 섹터를 좀 공략해 볼까요? 저는 전력이 낫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방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 트럼프가 돼도 방산은 수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아마 미국 쪽에서 생산되는 무기를 굉장히 선호를 하게끔 만들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기 구매를 더 유도를 시키지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 구매를 하게끔 아마 트럼프가 만들 걸로 보지 않고 있어서 저는 방산 쪽의 수혜를 본다면 국내보다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더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를 생각해 본다면 전 방산 쪽보다는 전력이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력 같은 경우는 누가 되던 간에 결국은 해야 되는 인프라 투자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전력기기, 전선과 변압기 쪽은 여전히 수요가 많은 것이고 AI 투자도 더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전력기기 쪽은 밀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안에서 여전히 현대일렉트릭을 좋게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는 산일전기나 아니면 일진전기 이러한 두 종목들을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을 눌릴 때마다 매수를 해보자. 산일전기와 일진전기 특징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또 오늘장에서 정말 강한 여행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중국 관광 관련 종목들 오늘 여전히 강합니다. 참 좋은 여행이 지금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노랑풍선도 현재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중국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오늘 이렇게 여행 항공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부 종목들은 윗꼬리가 달렸지만 대장격인 지금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은 지금도 상한가 풀리지 않았어요. 이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일단 중국이 무비자를 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한꺼번에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뉴스 듣자마자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중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근데 중국 갈 때 막 비자도 받아야 되고 비자 발급 비용도 너무 비싸고 예, 한 그쵸. 번은 가보고 싶긴 해요. 가깝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수요 정도 더 늘 것 같고요. 예, 네. 그러면 다행히 이제 문제는 이제 그동안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뭐 여행주들 다 지금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뭐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았었죠. 물론 이제 지금 대부분 여행사를 끼고 가기보다는 일본 여행 같이 그냥 자유여행으로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라는 기대감이 좀 붙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과연 이런 정책을 갑자기 왜 쓸까? 왜 쓸까요? 이런 걸 질문해 보시는 게 더 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을 위해서 쓰겠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닐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 관광 오기 쉬우라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내수가 워낙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 수요라도 끌어올려서 좀 소비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너무 확장 해석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추세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출국자 수를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국 여행을 이제 일본 여행처럼 많이 가는지 안 가는지 여부를 좀 파악해 보시는 게 필요하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좋은 이슈인데 이걸 끌고 가려면 실제로 여행을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까지 보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투어도 윗꼬리를 다는 이유 자체가 보면 이제 한번 이슈 나와서 그동안 물려있던 분들이 파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좀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하나투어 모두 그 외에 이제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좀 가벼운 종목들은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일 정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것 같다. 확대 해석은 금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증시는 이 작은 호재에도 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시장은 또 확대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무비자 정책 훈풍이 한학령 해제 기대감까지 이어지면서 뭐 엔터나 콘텐츠 그리고 일부 게임주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해당 섹터도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과대 낙폭 섹터로 좀 공략 가능할까 싶은데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매수를 하는 건 시기상조일까요? 엔터는 뭐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지만 엔터 같은 경우는 앨범 판매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 데이터를 또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뭔가 중국 관련해서 새로운 거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파노발거까지 나타나준 뭐 게임주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뭔가 지금 여러 가지 게임주 자체가 바닥 찍고 많이 올라가 주고는 상태도 있었고요. 그냥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결국 또 게임주가 많이 올라갔던 경험으로 본다면 이번에 새롭게 중국 파노가 나와준 뭐 시프트업이나 이런 게임주들이 조금 더 날 것 같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행주 같은 경우는 약간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행주나 이런 것들보다는 뭔가 좀 중국 쪽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파노 발급 나와준 게임주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와 게임주 중에서는 게임주의 한 표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개별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오후장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징랜드 이야기부터 나누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에 에이징랜드가 SK하이닉스와 CXL 반도체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에이징랜드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한 2.83% 상승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CXL 관련 종목들이 오늘 오전장에 반짝 또 시장에 수급을 가져왔는데 이건희 대표님, 네. 오랜만에 이런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어요. 당분간은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CXL 테마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CXL이 됐든 그 외에 이제 지금 HBM을 제외하고는 기대하고 있는 게 시장에서 뭐 CXL과 그다음에 이제 SSD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가 지금 SSD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두 종류에 들어가는 종목들 해당 종목들은 여전히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에이징랜드는 이미 이게 좀 어느 정도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3만 원에서 급격하게 올라왔던 30% 이상 올라왔던 이유도 이 계약 공시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막상 나오니까 또 이제 주가가 좀 빠지죠. 그래서 지금 일부 이익 실현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지금 SSD라든지 CXL이라든지 관련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저는 SSD로는 파두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좀 거론이 됐었죠. 뭐 상장할 때 굉장히 많이 안 좋게 평가도 받고 했는데 거짓말을 해서 상장을 했다고 시작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파두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거짓말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SK하이닉스가 기존 거래처들과 지금 SSD를 계속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파두 같은 회사들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요. 또 이제 삼성향으로는 네오셈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SD 그다음에 지금 CXL 관련된 종목들 변동성은 좀 클 수 있지만 충분히 다른 이제 소재 장비주들보다는 조금 더 빠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의 의견은요? 네. 반도체 내에서 이 CXL 혹은 HBM. 저는 그냥 보실 거면은 하이닉스가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만큼 확실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다른 반도체에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가던 하이닉스가 가야 되는 건데 삼성전자는 약간 잘 못 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 HBM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다 올라가 줘야 그래야 파드도 올라갈 수 있고 LG도 갈 수 있다는 관점을 본다면 그냥 하이닉스로 차라리 중기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그만큼 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고 하이닉스가 못 갔을 경우에 주가가 더 가장 빨리 내려갈 수가 있다는 관점을 본다면 반도체를 보신다면 그냥 하이닉스 하나 정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도 오늘장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시추 위치가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가장 먼저 이제 시추를 하기 위해선 뚫어야 되잖아요. 피팅 밸브 관련 종목들 지금도 화성 밸브가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뭐 나라가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관련 종목들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 가능할지 투자 전략 세워주실게요. 저는 이제 다음 달에 일정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만약에 미국 대선 테마가 끝나고 나게 되면 미국 다음에는 국내 테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테마는 결국 대왕고래가 연말에 한 번 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자분이 계신다면 차라리 추매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도 다음 때까지로 본다면 밀릴 때마다 매수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2월 달 일정에 다가올수록 시장 대체 자체적으로 뭔가 모멘텀 거리가 새롭게 발생되지 않는다면 결국 일정에 있는 또 정부에서 밀고 있는 테마인 대왕고래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대왕고래 테마들은 저가는 좀 잡혀져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점 매력은 있는 관련 종목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 이수페타시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장중에 이수그룹이 탄소 신소재 그룹 제이오를 인수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말 장중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지금은 또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서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수페타시스가 뭐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뭐 인수자금 마련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이건희 대표님 이수페타시스 해명 공시를 냈어요. 네. 뭐 유상증자, 인수합병 다각도로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공시를 내놨거든요.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거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이오라는 회사를 만약에 인수하기로 이수그룹이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수페타시스가 자금을 댈 거냐 안 될 거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죠. 근데 이 제이오를 인수해서 득을 볼 수 있는 회사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소재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그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뭐 PCB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걸 인수해서 과연 무슨 득이 될까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좀 의문점으로 남고요. 오늘 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이제 공시를 했는데 공시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확 밀렸었죠. 플러스로 가다가.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좀 열어놓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MLB 사업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할지 이제 정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 좀 이슈가 해소가 돼야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다 나눠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도 더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